오늘 제2분과 세션에서 휴먼 그린 뉴딜과 거대한 전환을 발제할 전북대학교 원용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15분으로 제약을 했는데 우선은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죠. 팬데믹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전환을 할 것인가. 거대한 전환의 내용에는 경제학이 어떻게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즉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상품 전략화를 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인지자본주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거대한 전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자본주의라든지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전북 지역의 특성 내용도 아울러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재 한국판 뉴딜 플러스 그다음에 새롭게 또 휴먼 그린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압축된 내용을 15분 안에 드린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요 없는 내용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북, 그 다음에 바이든 자본주의와 사회적 계약. 뉴딜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계약, 사회적 대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칼플라니 경제학, 거대한 전환, 포용혁신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환국가가 어떻게 지역 뉴딜과 연결되어 올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신산업의 빅푸시, 현재 K방역의 신산업 인프라 구조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아까도 이 세션에서 나왔지만은 개문발차로 성급하게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이 지역산업 구조와 연쇄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는 긍정적인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과 생태문명 발전 패러다임, 전북 뉴딜은 또 다음 발제에서 나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라북도에서도 생태문명을 가지고 발전 전략으로 삼았더군요. 기후위기 역시 핵심적인 과제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의 자유로운 공존,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저는 명칭을 현재의 신산업의 스톡 중심의 한국판 뉴딜 플러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K 백신을 갖는 휴먼 그린 뉴딜이 또 한 번 더 있어야만이 이 그림이 완성되고 또 저희들이 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해서 나름대로 성장과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공존 사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에 앞서서 전라북도 실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도에서 제일로 GRDP도 하위고 최하위고 노령화 지수 최하위고 이번에 인구도 180만에서 179만 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경제적 기본권 확보도 시급하다. 지역공간 대비, GR 대비라든지 도민 인구 비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경제적 기본권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발전이 침체되었던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략이 부재해서도 아니고 어떤 역사적 구조적인 불균형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는 일제 지주제에 의해서 수탈이 많았던 지역이고 또 50년대 토지개혁을 통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지금까지 증권화가 되죠. 그 증권화가 가치 하락을 통해서 동남권에서 귀속재산 불화대금으로 유출되면서 호남의 토지 중심의 부가 전부 유출되면서 지역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또 당시 60년대 개발 방식은 공업을 우선히 하는 것이었죠. 불균형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또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저국가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이 피폐화되고 피폐화된 농업은 농촌 인구를 과잉 상태로 만들어서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 그 다음에 양질의 저렴한 곡물을 공급하는 성장 영대의 희생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역차별을 이어서 이제는 격차를 넘어서 배제라고 하는 낙인까지 지킨 것이 지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포용자본주의와 루즈벨트 뉴딜 정책, 이미 이 내용들은 아시겠지만은,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구제, 혁신, 회복. 그래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한다든지, 임금 인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도 여기에 일정한 힌트가 있었죠. 결국은 새로운 내용, 새로운 타협입니다. 계층 간에 새롭게 타협을 해서 최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불평등을 압착시켰죠. 그래서 이 The Great Compression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불평등이 압착되면서 미국이 70년대, 60년대 번영의 길을 만들었던 것,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실종되었던 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은 이 코로나 이후에 뉴딜을 어떻게 했느냐. 6조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노동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오래된 사회계약을 거부한다. 지금까지 임금은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 얻어야 된다는 시장 자유주의 경제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임금 소득 연계 구조를 폐지하죠. 결국은 노동임금 연계 무효론. 그 다음에 낙수효과죠. 대기업을 키움으로써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결국 그것이 작동된 적이 없다. 이제는 낙수효과를 무용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빅 가버먼트, 큰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경제학도 예전과 달리 새로운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칼플란이 과연 거대한 전환, 대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토지 화폐라든지 본래 상품이 아닌 것을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다 상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칼플란의 비판 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으로 반응하는 경제적 동물 호모 에코노미크스가 되고, 토지도 생산 요소로 전락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됐고, 화폐도 오직 임금 노동을 통해서 얻는 화폐 상품을 통해서 또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복지체계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도 우리 경제학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냐? 노동은 반드시 시장의 수요 법칙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탈상품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기후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현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칼플라니가 주장했던 것은 이제 사회의 연대와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다시 사회에 묻어야 된다. 경제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경제도 사회 하나의 제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작업들이 대항운동, 이중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붙여서 지식정보 상품화도 이제 탈상품화돼야 된다. 지식, 기술 이런 공동자산이 일부에게 독점됨으로써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다시 탈상품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플라니 이중운동, 탈상품화 이런 것들이 현재 경제학의 시대적 새로운 최전선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커먼즈 운동인데, 그럼 커먼즈 운동은 공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인데, 커먼즈의 개념은 우선 공통의 부. 토지도 모두가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고칠 수는 없죠. 그러면 토지에서 창출된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흡수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커먼즈의 개념이고, 기본소득이 나오고, 불로소득 흡수라든지 환경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공유자산을 회복하는 것들은 그 내용에 어업권을 찾아냈던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커먼즈 운동, 협동조합 공동주택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공유도 이번에 일시적으로 백신의 특허권을 막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촉구시킨 바 있겠죠. 자, 인지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꽃가루 바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래 인디비듀얼리즘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을 원자로 봤거든요. 인디비듀얼리즘은 도저히 더 나눌 수 없는 존재의 개체가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자를 빼면 디비듀얼리즘이 되어 이제 나눌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정동이라든지 우리의 소비 취향이 전부 빅데이터로 다 찢어져 나가거든요. 우리는 여기 한 몸이 있지만은 이제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화되고 감정으로 되고 정동으로도 되고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지, 감정 이런 문제 플러스 또 하나 꿀 한 통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경제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꽃가루 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꿀벌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새가 필요하고 곤충과 개미, 흙이 통풍을 가져오죠. 거기서 공동 생산물을 우리가 또 커먼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듯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인지자본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큰 덩치에서 이제 비물적인 지식 기반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인지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주의가 폭착해서 상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한 이런 인지가 앞으로 자본주의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그 요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교육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라든지 상징화, 네트워크, 협력과 기여. 그래서 오늘날 미래의 어떤 경제는 한문으로 하면 자타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 곧 나의 이익이 되는 것. 협력과 네트워크, 기여,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전부 다 총괄하면서 이 생태적인 협력 네트워크처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창의적이고 협동적이고 헌신적이고 연대적인 것이 다시 우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모순이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19,000명이 있고, 그 다음 매초 1,500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동, 이런 흐름을 끌어들여서 알고리즘으로 해서 코드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또 타깃으로 담아서 엄청난 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꽃가루 바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정규직만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정규직, 비특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 노동자가 전부 총괄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지자본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클라이메이트, 커먼즈, 파그니션.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의 경제학,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이끌어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만드느라고 하루가 걸렸습니다. 3C를 한번 만들어야 되면 뭐가 될 것인가. 이 또한 이것도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발제에서는 커먼즈만 갖고 우리가 미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용 혁신국가. 포용이란 과연 뭐냐? 끼얹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철학적 아감베는 호모사키라는 말을 합니다. 호모사키는 다시 말하면 포함되어 있으나 배제된 사람들. 그럼 배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가 포용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초집중화로 보내서 지역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배제되어 있고 혐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인정받던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가 바로 포용 혁신국가 자본주의가 나갈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커먼지 개념을 좀 더 제가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자, 토지, 자연, 공통의 구조, 이것들을 누가 사적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자, 자연과 인간 공통성에 기반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본으로서 경제학 개념도 이코노미에서 이코로지컬 로머스, 함께 살아가는 규칙으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자산의 어떤 사회가치 흡수, 불로소득 흡수, 그 다음에 삶의 질에서 공통적 기본 경제권, 전북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살든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공통적 기본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을 제가 커먼지 개념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제가 앞으로 관심과 더 가져서 갖고 정리를 해야 할 대성을 지금 이제 내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국의 아젠다가 번질 것인가? 이 대선,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전부 기본주택, 기본소득, 또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전부 이쪽으로 아젠다가 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복지체계제가 아니면은 더 이상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다. 물론 성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 기본권만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오른쪽 책에 독식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번역을 했거든요. 지식 기반 사회에서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회적 지식의 유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너희들은 지식을 이미 유산으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 나오자마자 2년 만에 절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모든 내용들은 20년, 30년 전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날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오늘의 우리들 아젠다로 만들어갈 것인가. 야권도 역시 정치적 아젠다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 자본주의 미래, 경제학 미래는 전부 새로운 대전환,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휴먼 그린 전환국가와 지역 뉴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은 물적인 것, 신산업의 구조가 있다면 이제 사람의 결합, 분자적 수준의 결합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함께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뉴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커먼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산업에서 인재 양성을 한다는 플랫폼 대학을 여기서 만들죠. 플랫폼 대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탄소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신산업, 국사립대 공동 플랫폼 인재교육을 해서 이쪽으로 모이게 만들면서 공통성의 주제를 가지고 절박한 이게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이 새로운 플러스 뉴딜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 중심의 경제에서는 교육과정에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일반 지성 꽃가루바지 경제 모델입니다. 많이 모여서 수기의 발전 모형을 거치고 그것에 따라서 위에서 상향식의 발전 모델에서 위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이 K 방역의 새로운 플러스 뉴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그림은 제가 이제 왼쪽 그림은 제가 이제 짜장면집 가까운 데다 이제 붙어 있는 메시지인데 저는 항상 호주머니 5,000원, 10,000원짜리를 좀 갖고 다니죠.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5,000원 때로는 10,000원을 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종이값이 많이 내렸죠 했더니 1kg에 50원 하더군요. 하루에 얼마나 줬습니까 했더니 100kg 줬으니까 5,000원에 하루 버립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자, 동네 청소가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이 쓰레기가 리사이클링 되죠? 또 어르신이 걸어다니는 활동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감소되고 경제적인 줄어들죠. 기여한 만큼 국가가 돈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참여소득이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5,000원은 일종의 참여소득 개념이죠. 이런 작은 수준, 국가가 큰 것에만 투자하지 말고 고물상의 폐지 가격을 예를 들어서 200원, 300원 인상을 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것을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자그마한 분자 수준의 흐름, 이제 거대한 스톡에서 인적인 흐름, 이런 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타운 전환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의 입장에서는 지역기업원권 확립에 역사적인 구조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광주권 여기에 치이고 정남권의 치이는 삼중박탈에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우리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바로 역사적인 불평등 지수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사회적 상상력은 진즉부터 있었지만은 우리가 키에르케고라 이런 말을 했죠. 진리는 처음에 조롱받고 냉대받다가 나중에 진리로 수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실험을 해봄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와 뉴딜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대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뉴딜의 완전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용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